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본 여행에서 산 새 책이랑 헌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다녀온 곳이 바로 독일이거든요. 독일에서 산 새 책과 헌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독일에서 처음으로 구매한 책은 바로 악부입니다. 먼저 독일 미넨에 갔는데요. 미넨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넨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미넨 시내를 걷다가 악보가 막 있는 서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악보들이 있었는데 지하 매장이 클래식 악보 매장이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약간 앤티크 악보라고 해서 중고 악보를 파는 매장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악보들을 정가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제가 러시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러시아 클래식 음악이 바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이 악보의 총보,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악보를 좀 사고 싶어서 막 돌아다녔는데 발견하기는 발견했는데 그때 좀 사기가 그래서 망설였는데 그 사이에 그 악보를 팔던 매장이 축소가 되었는지 오프라인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걸 팔고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11.5유로 정도로 제 기준으로는 저렴하게 잘 산 구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산 중고 악보가 바로 에르빈 슐호프의 아이러니라는 풍자라는 곡의 손 4개로 치는, 그러니까 2명이 치는 피아노 악보인데요. 에르빈 슐호프는 제가 좀 약간 1894년에서 1942년까지 산 음악가인데 이 음악가가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유대인이어서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약간 다다이즘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서문을 에르빈 슈로프가 본인이 썼는데 좀 재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 중고 악보는 바로 쇼스타코비치 악보입니다. 이거는 왈츠랑 폴카가 들어있는 역시 4개의 손으로 치는 2명이 치는 악보인데요. 제가 쇼스타코비치를 워낙 좋아하는 거는 이전에 영상들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이 악보가 이게 딱 시코르스키에서 내는 쇼스타코비치 악보 표지거든요.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저도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한 명이 더 필요하지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걸 치려면. 이렇게 해서 미넨에서 악보점에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렇게 중고 악보를 3개나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거는 그 독일에서 이어질 악보 구매의 시작을 알리는. 그 다음에 미넨에서 니른베르크로 갔는데요. 니른베르크는 약간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그 즈음에 그 전후에 그는 나치 정당 관련해서도 좀 유명한 곳이죠. 나치 정당 전당대회를 니른베르크에서 했었고 그래서 니른베르크에서 어떤 서점에 들어갔는데 이 책을 팔더라고요. 그 나치 전당대회를 한 지역을 다니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른베르크에 가면은 나치 전당대회장부터 이런 집회를 했던 제플린 필드까지 쭉 이어지는 한 번에 돌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에 관한 건물들에 대한 안내랑 제플린 필드 등등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 바퀴 쭉 돌면은 나치가 니른베르크에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들, 그 다음에 짓다가 만 건물들 등등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재밌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책 가지고. 저 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니른베르크를 간 건 이 나치 전당대회장을 보기 위해서였거든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뉘른베르크고, 또 뉘른베르크에서 재밌게 보이는 책을 하나 더 샀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여기 히틀러가 보이죠? 사실 이 책은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뭐냐면 바로 이 책인데요. 하인리 호프만이라는 독일의 작가가 쓴 더벅머리 페터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는 번역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짧은 일화를 담은 동화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손가락을 빨던 아이한테 손가락을 빨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빨아서 손가락을 잘랐다. 아니면 얘는 손톱을 기르기 싫어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냥 놔둬서 이렇게 손톱이 엄청나게 길게 자랐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교훈을 담은 잔혹동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히틀러 버전으로 패러디를 한 책이죠. 이 책은 히틀러 손가락 자르는 장면도 나오고 영어로도 되어 있고 독일어로도 되어 있어서 독일어를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스탈린도 나오네요. 좀 이런 약간 독을 품은 풍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좀 혼자 보기 아까울 것 같아서 한 권은 선물을 하려고 구매했습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할지는 살짝 고민 중인데, 이렇게 뉘른베르크에서 들린 서점에서 책을 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를린으로 넘어갔어요. 독일의 수도이기도 하고 워낙 박물관, 미술관이 많아서 특히 베를린의 역사적으로도 좀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박물관들이 좀 궁금해서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물관의 서점이랑 그다음 베를린의 큰 서점에서 산 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만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DDR은 동독인데요. 동독의 이런 연대를 담은 책인데 동독 박물관에 갔었거든요. 이거는 동독 박물관에서 산 책인지는 가물가물한데 워낙 동독 역사에 관련된 전시를 한 박물관들이 곳곳에 있어서 1945년부터 쭉쭉 연대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1990년까지 나와 있네요. 뒤에는 동독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뭐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연대를 담은 책을 또 좋아하거든요. 뭐 연표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격도 7.99유로밖에 안 해서 양장본인데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독 박물관에서 산 책인데 이 책은 바로 동독 빵 레시피 책이에요. 사실 독일 요리가 과연 뭘까요? 뭐 슈바이네 학세도 있지만 소세지도 유명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독일에서 제가 먹을 거는 프레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가 이런 요리에 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 동독 박물관에 동독 그냥 레시피북도 있었는데 그 레시피북에 훑어보니 그거는 한국 사람 기준으로 요리가 아니라 그냥 재료를 그냥 꺼내서 플레이트에 올려놓는 그 정도뿐이라서 역시 맛이 없어 보여가지고 대신에 그나마 맛있어 보이는 이 빵 레시피북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레시피가 쭉 나와 있어요. 주로 이런 달달한 빵들인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보이는데 딱히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크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디저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그 설탕 단맛이 엄청 들어간 그 단맛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과연 독일 사람들은 어떤 빵을, 어떤 디저트를 먹고 사나. 그래가지고 이 책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가격이 저렴해요. 6.99유로.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려고 직접 만들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훑어보면 재밌을 만한 책이어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독 박물관에서 산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라이제 패스, 그러니까 동독 시절에 여권 모양의 수첩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권 아님이라고 써 있어요.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건 그냥 기념으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지도예요. 독일에 가니까 이쪽이 아직 지도를 많이 써서 그런지 도시마다 테마를 이렇게 담은 지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역시 독일 분단 시절에 그 베를린이 동서로 분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던 기차역이나 아니면은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갈 수 있는 기차역이 있어요. 프리드리히슈트라스 역이라고. 그 기차역 지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서 분단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분단 시절에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방치됐던, 마치 유령처럼 방치됐던 그런 기차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렇게 생긴 문고본 책입니다. 이거는 독일의 레클람이라고 되게 오래된 문고본을 내는 출판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선 영화에 관한 책 2개를 샀어요. 하나는 호러 필름에 관한 영화고 하나는 NS빔,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 나치 선전하는 영화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호러 필름 책은 왜 샀냐면은 제가 2020년에 다른 작가님과 함께 칼리그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가 개봉 100주년을 맞아서 그 책 가지고 그 영화 가지고 단편 만화책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칼리그리 박사의 밀실이 첫 번째로 나와 있어서 반가워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그다음에 오페라의 유령, 그리고 노스페라투 등등 다양한 영화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사회주의 나치당 선전을 하는 영화들인데 이런 안 좋은 역사들도 기록에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숨길 게 아니라 기록으로 잘 남겨서 그걸 보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나치 기록 남기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 책도 어떤 영화들이 나치 선전에 복무를 했는지 꼭 그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 레클람 문고는 바로 이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하이니 호프만의 더벅머리 패터 이거랑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얘는 약간 크게 양장본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레클람 문고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매를 하고, 안에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림도 똑같고. 그런데 이렇게 레클람 문고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이 레클람이 되게 인상적인 게 이렇게 노란색뿐만 아니라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사회과학 아니면 철학, 옛날의 고전 등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가볍게 소장할 수 있는 문고본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레클람 문고 이 사이즈로 노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이런 노트도 기념으로 사서 노란색, 파란색뿐만 아니라 뭐 빨간색, 초록색 등등 주황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레클람 사이즈 노트는 사서 주변에 책 좋아하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색깔별로 몇 권 샀는데 좀 나눠드리고 지금 이렇게 2권은 제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 모양의 노트 관련해서 또 이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문고인데 주어 캄프군요. 주어 캄프에서도 딱 이 사이즈로 책들을 냈는데요. 이 모양으로 이렇게 노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싸지는 않지만 6유로라서 그래도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책입니다. 이거는 베를린의 장벽에 관한 책인데요. 베를린 곳곳에 베를린 장벽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베를린 분단에 관한 역사를 담은 무료 전시관들도 곳곳에 많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물의 궁전이라고 하는 그 서베를린 사람들이 동베를린으로 가기 위해서 뭐 세관 신고나 입국 심사를 해야 됐던
그 프리드리히슈트라세역에 있는 뭐 전시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베를린의 장벽과 관련된 역사를 쭉 담은 책인데요. 이런 거는 솔직히 한국에서 이런 책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좀 공감이 되는 면도 있는 반면에, 좀 한국의 분단이랑 독일의 분단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를 좀 더 전시를 보고 좀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독일에서 책 구매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독일 베를린에 두스만이라고 엄청나게 큰 서점이 있거든요. 한 4층짜리인가? 두스만 쿨투어하우스 서점의 지하에 가보면은 음악 매장이 있어요. 뭐 CD도 팔고 LP도 팔고 그다음에 악보도 파는데, 거기 한 책장에 쇼스타코비치 악보가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부터 15번까지 전권이 다 악보가 있는 걸 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고심과 고심 끝에 교향곡 2권 악보를 가져왔습니다. 교향곡 13번 바비아르랑 교향곡 7번, 이거는 레닌그라드로 더 유명한 교향곡이죠. 이렇게 2권을 데려왔습니다. 안에 보면은 악보가, 오케스트라 악보가 작게 쭉 들어있고요. 교향곡 13번은 시를 바탕으로 만든 교향곡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쭉 있고,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전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쇼스타코비치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전기를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태로 내는 출판사인 것 같아요. 쇼스타코비치 전기가 있길래 구매를 했고요. 안에는 뭐 사진도 들어있고 내용도 쭉 들어있고, 독일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책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은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5번에서 8번까지를 담은 책입니다. 쇼스타코비치가 현악사중주도 15개인가 썼어요. 그 중에서 5, 6, 7, 8을 담은 책인데, 특히 8번이 엄청 유명한 현악사중주입니다. 자기 이니셜로 모티브, 동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막 반복하는, 연주는 할 수 없지만 악보 보면서 대충 읽을 수는 있어서 음악 틀어놓고 악보 보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쇼스타코비치 책을 사느라 돈을 좀 많이 썼어요. 독일 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악보를 많이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쇼스타코비치가 쭉 있는 매대를 보니까 안 살 수가 없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책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베를린에서 주말에 되면은 뭐 마우어파크도 그렇고 프리마켓이 많이 열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마켓을 쭉 보다가 그 박물관 섬에도 토요일에 프리마켓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좀 다른 프리마켓과 다르게 좀 헌책을 파는 매대들이 많아서 그거를 뒤적뒤적 하다가 2권을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바로 러시아 작가죠.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가 멜리오브랑 얄타 시절에 뭐 지냈던 지역들의 사진과 설명을 담은 사진첩인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호프가 김나지움 다니던 시절,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랑, 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쭉 있는. 제가 체호프를 좋아하거든요. 러시아 작가 중에 체호프랑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뒤에는 약간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있네요. 체호프가 무슨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있고 사진도 있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체호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이렇게 멜리오보에서 살았던 집 사진도 있고, 사우나네요. 얄타에서 살았던 집도 있고, 서재도 있고, 참 이런 약간 옛날 느낌의 헌책에서 주는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그 박물관 섬 프리마켓에서 산 책인데요.
약간 기계 관련된 책인데 1951년, 오래됐군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해에 나온 책인데 안에는 이런 식으로 기계 관련된 잡지입니다. 이게 워낙 레이아웃도 좋고 이런 볼드한 텍스트도 좋고 저는 뭔지 잘 모르지만 도면도 들어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이쪽이에요. 여기 이렇게 광고면. 이 레이아웃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옛날 잡지들, 옛날 사진첩 이런 걸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플리마켓의 매력이에요. 참고로 마부업 파켓에도 헌책을 파는, 약간 엽서를 파는 프리마켓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헌책 파는 매대는 아니었고 가격이 비쌌습니다. 약간 베를린 가서 헌책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는 헌책방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플리마켓에 있는 헌책방 매대는 박물관 섬 쪽에 주말에 열리는 플리마켓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여러 가지 새 책도 사고 헌책도 샀는데요. 이거 다 이고지고 오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들게 이고지고 온 보람이 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독일 여행에서 구매한 새 책과 헌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에서 책 이야기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